바쁘고 치열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상욱 대표는 유능한 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빈틈이 없고 철저한 성격으로 회사와 사람들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의 곁을 지킬 만한 믿을 만한 비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여러 지원자를 만나보았지만 그의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 드디어 비서 면접 날이 되었다. 한 대표는 면접을 위해 자신이 가진 요구 조건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다.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 높은 집중력, 완벽한 시간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원하는 비서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 그의 옆에서 모든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자신에게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몇 명의 지원자가 면접장에 차례로 들어왔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업무에 대한 강점을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지원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분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한 대표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시선이 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힘이 있었다. 한 대표는 그녀의 태도에 인상을 받으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 김수연 씨,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까? 한 대표의 질문에 수연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시작했다. 그녀는 전에 일했던 회사와 업무 경험을 조리 있게 설명하며 자신이 거쳐온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왔는지 말해주었다. 특히 예전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들며 그녀의 능력과 강인한 멘탈을 강조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장 없이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어조로 자신을 어필했다. 한 대표는 수연이 말을 마칠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의 말에서 전해지는 자신감과 능숙함, 그리고 매사에 흔들림이 없는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여타 지원자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고 한 대표는 본능적으로 이 여자가 자신이 찾던 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좋습니다, 수연 씨.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일정뿐만 아니라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수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한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다. 대표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비밀을 지키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마치 이 자리에 서기 위해 그녀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한 대표는 그녀의 냉정함과 확신에 찬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연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기로 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김수연은 한상욱 대표의 새로운 비서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업무 시작 첫날부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한 대표의 모든 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고 중요한 회의와 약속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며 그의 곁에서 그를 철저히 지원했다. 한 대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었고 그는 점점 더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수연은 말없이 일 처리를 하고 언제나 대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연의 유능함은 회사 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빠른 일 처리를 칭찬했고 한 대표 역시 그녀의 존재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 대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어떤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의 루틴과 업무 스타일은 물론이고
그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취향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그런 수연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대표에게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한 대표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그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했고 때로는 그의 필요를 그가 알기도 전에 채워주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요구에 이렇게 완벽하게 부응하는 비서를 처음 만나보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한 대표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중 수연이 조용히 다가와 차 한 잔을 그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말없이 한 대표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 두었고 그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곁에서 그를 기다렸다. 한 대표는 문득 그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습관과 취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졌다. 수연 씨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아나요? 그가 물었을 때 수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저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제 모든 신경을 쏟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일견 합리적이고 충성스러운 비서의 태도처럼 보였지만 한 대표는 그녀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걸 계산하여 그의 곁에서 움직이고 그의 필요를 예상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마치 한 대표의 일상을 지배하려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이후로 한 대표는 그녀가 완벽한 비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듯했다. 그녀가 없는 곳에서조차 그녀의 존재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김수연은 한상욱 대표의 곁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하게 되었고 한 대표는 그녀의 존재가 편안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김수연이 한상욱 대표의 비서로 자리 잡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수연은 누구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한 대표는 그녀의 유능함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녀의 완벽함이 고맙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연의 존재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불편함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얽힌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가 그의 일정과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그녀가 그의 일상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연은 한 대표가 어떤 브랜드의 넥타이를 선호하는지,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는지, 심지어 어떤 향을 가장 좋아하는지까지 꿰뚫고 있었다.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한 대표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연의 책상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와 미팅 자료를 정갈하게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책상 옆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 향은 평소 한 대표가 좋아하는 고소한 원두 향이 났다. 한 대표는 한동안 그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른 시간인데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군. 혹시 나를 감시라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생각은 그를 찜찜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우연일 것이라고 넘기기로 했지만 그날 이후로 수연의 존재가 점점 더 무겁고 불편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한 대표는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수연이 아직도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미 몇 번이나 퇴근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표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제가 남아있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녀의 말은 충성스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집착이 느껴졌다.
한 대표는 그녀의 말투와 시선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저 지친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으면 수연의 얼굴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는 그 섬뜩한 시선이 떠올랐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사생활까지 누군가에게 지켜보이고 있다는 기분에 시달렸다. 그날 이후 한 대표는 사무실에서조차 자신이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서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엔 수연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서랍 속에는 그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적인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가 평소 업무 중에는 절대 꺼내지 않는 개인용 다이어리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한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그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수연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수연에게 말하기를 망설이다가 결국 묻지 않고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연이 자신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며칠 후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늦은 밤 한 대표는 사무실에 놓고 온 서류가 떠올라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조용한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누군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느낌에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는데도 누군가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김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옆에 서서 조용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한 대표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놀랐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수연 씨, 아직 퇴근 안 했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한 대표의 물음에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짙은 미소를 머금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표님이 아직 퇴근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다정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한 대표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금 섬뜩함을 느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의 귀가 시간마저 수연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저 우연일 거라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수연이 계속해서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그는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제 퇴근하세요, 수연 씨. 너무 늦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수연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이 퇴근하시면 저도 곧 퇴근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안전하게 귀가하시는 것이 저희 책임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충성스럽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위협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한 대표는 더 이상 그녀의 태도에 대해서 말할 용기를 잃었고 서둘러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수연은 그가 나서는 순간까지 그의 뒷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회사 밖으로 나온 한 대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내내 수연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섬뜩한 기운은 잠자리에 든 이후에도 그를 괴롭혔다. 그는 수연이 자신을 단순히 비서로서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수연의 감시는 점점 더 강도 높게 한 대표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그 불쾌한 감시의 그림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수연이 한상욱 대표의 비서로 일한 지 두어 달이 지나자 회사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을 사소한 일이었다. 회사의 중요한 문서가 잠깐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가 하면 회의 시간에 대표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틀리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대표가 애지중지하는 개인 물건들이 자꾸만 없어졌다.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 한 대표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들이 다시 발견되는 장소가 모두 이상했다. 그의 서랍 깊숙이 있거나 본인의 가방이 아닌 곳에서 발견되곤 했다. 수연에게 이 사실을 물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침착하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대표님, 그 물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한 대표는 점점 자신의 사무실과 일상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한 대표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유 실장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는 회사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늘 유 실장의 의견을 듣곤 했다. 그날도 중요한 업무 회의에 앞서 유 실장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 실장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보니 유 실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차 사고로 갑작스레 입원하게 된 것이었다. 유 실장은 큰 부상은 없었지만 사고가 의문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상우가 정말 이상한 사고였어. 내가 평소 다니는 길도 아니고 갑자기 차가 내 쪽으로 돌진했어. 한 대표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사고는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꺼림칙한 감정이 남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 실장의 입원 이후로 그가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유 실장은 평소에 대표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고 그의 부재는 한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날 저녁 한 대표는 회사로 돌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김수연이 그의 비서로 온 이후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단순히 우연일 뿐일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비서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한 대표가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 두절이 된 것이다. 이 거래처는 회사의 중요한 협력사였고 수백만 원 상당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당황한 한 대표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래처 회사에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자가 며칠 전부터 휴가를 냈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휴가를 낸 이유와 일정이 불명확했다. 그는 그제서야 김수연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장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와 친밀한 사람들, 업무상 중요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까지도 그녀의 영향력 속에서 자꾸만 사라지거나 멀어져 갔다. 어느 날 밤 한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준비하며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문득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단순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조심하세요, 대표님. 한 대표는 얼어붙었다. 그 쪽지는 분명 자신의 책상 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와 놓아둘 수도 없었다. 그의 직감은 강력하게 그 쪽지가 수연에 의해 놓인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다. 수연이 자신의 삶에 침투해 그의 삶을 조종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로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조작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며칠 후 한 대표는 마지막 결심을 하고 사무실 철저히 뒤지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일이 수연의 계획이라면 그녀는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 구석구석을 뒤지던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러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의 애장품인 볼펜, 잃어버렸던 USB, 그리고 작은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차가운 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모두 이 상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을 수집해 그에게 은밀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상자를 덮고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사무실을 감쌌다. 그 순간 김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특유의 차가운 미소를 띤 채로 물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늦은 시간에 혼자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 봐요. 한 대표는 놀란 표정을 숨기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듯한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물었다. 수연 씨, 내 물건이 왜 이런 상자 안에 모여 있었던 건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상자를 들여다보더니 그의 물건들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대표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들이 잃어버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모아서 보관해 둔 거랍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찾으실 수 있도록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다.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즐기는 듯한 태도였다. 한 대표는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고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그의 침묵을 즐기듯 미소 지으며 상자 뚜껑을 닫았다. 대표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님의 모든 것은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것이 제 일이니까요. 한 대표는 그녀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단순히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충성이나 업무적 충고가 아니라 그의 삶 속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를 지배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한 대표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다.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된 지 몇 주가 흐르자 한상욱 대표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김수연이 단순한 비서가 아닌 자신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냉정한 눈빛과 완벽한 업무 태도, 그리고 그의 일상을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듯한 행동들이 그의 신경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표는 수연이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책상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녀의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컸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수연이 없는 시간에 그녀의 공간을 샅샅이 뒤져볼 생각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수첩과 파일, 그리고 사무용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처음엔 특별히 의심스러운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 속은 깔끔하게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서랍을 천천히 열고 닫던 중 맨 아래 칸에서 묘한 두께의 파일을 발견했다. 그 파일에는 어떠한 레이블도 붙어 있지 않았고 보통 업무용 서류들과는 다른 두꺼운 커버로 쌓여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내쉬며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파일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한 대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파일 속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첫 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그의 나이, 생년월일, 직위,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심지어는 그의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력, 회사에서의 주요 성과와 실패 사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한 대표는 파일을 넘기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몇 달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사적인 일정들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업무 기록을 정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는 회식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잊고 있던 사소한 정보들마저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그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한 줄 한 줄이 그의 기억을 되살리듯이 자세했다. 그의 친한 친구, 가족 구성원, 회사 내의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까지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김수연은 그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마치 그들의 성격과 성향을 분석한 것처럼 메모해 두었고, 사람마다의 약점과 취약점까지도 적어 놓았다. 그 메모에는 유 실장 신뢰하는 고문, 대표에게 충성심이 높으나 교통사고로 부재, 최 이사 현재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대표와 거리감 있음이라는 식의 설명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파일을 넘기던 한 대표는 마침내 경악할 만한 내용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집 주소와 그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 휴가 중 갔던 여행지, 심지어 그가 데이트를 하거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하는 장소들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모든 면에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기록이었다. 수연은 그가 최근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심리 상태에 대해 세밀하게 적어 놓았다. 그녀는 그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성향,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점,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려는 강박적 성격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마치 전문가의 조언서처럼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가장 깊은 불안과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았다. 메모의 마지막 줄에는 대표님이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들어야 함, 불안을 증대시켜 심리적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한 대표는 더 이상 그 파일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파일을 급히 덮으며 몸을 떨었다. 김수연은 단순히 자신을 보좌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다루듯 그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헌신이 모두 거짓이며 자신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 꾸며낸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절망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는 서둘러 파일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그녀의 책상을 정리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수연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가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들렸다. 한 대표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이미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수연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며 특유의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무슨 일인가요? 무거운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녀의 말은 한결같이 친절했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묘한 차가움이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 대표는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자신의 공포와 불안을 그녀가 이미 읽어내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방금 본 파일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오늘 밤 일찍 퇴근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가 나가시는 길에 필요한 것들 미리 챙겨 놓을게요. 그녀의 말 속에는 마치 모든 걸 준비해 놓았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먹잇감처럼 느껴졌다. 김수연이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한 대표는 차갑게 식은 손을 쥐어보며 억지로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조종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상욱 대표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수연의 파일을 본 이후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수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날 사무실에서 그의 불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한 대표는 결심을 하고 김수연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요청했다. 평소 그의 업무 스타일상 비서와 따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녀도 약간의 의아함을 느꼈겠지만 그녀는 흔쾌히 따라 나섰다. 한 대표는 점심시간 동안 그녀에게 은밀히 결별을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삶과 정신이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그녀와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공간을 되찾는 것이라고 믿었다. 조용한 레스토랑의 한적한 구석에 앉은 두 사람. 한 대표는 한참 동안 말없이 테이블을 바라보며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잡고 있었다. 주연은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눈치챈 듯 미소를 띠며 천천히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의 그 차가운 평온함이 가득했지만 마치 그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주연 씨, 내가 오늘 이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한 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겨우 말을 시작했을 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연의 말에 한 대표는 순간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이상하게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주연은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요즘 대표님께서 많이 지쳐 보이셔서 걱정이 됩니다.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를 의심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셔서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를 위로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다분히 위협적이었다. 한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듯한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연 씨,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의문스럽게 되물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대표님께서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대표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또 대표님의 곁에 제가 필요하다는 걸요. 주연은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표님이 어디를 가든 저는 곁에 있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제 존재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대표님의 일상은 더욱 불안해지겠죠. 저와 함께 있으시면 이런 불안은 사라질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그의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하며 그를 압박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를 벗어날 수 없는 덫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한 대표는 말문이 막힌 채 수연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자신을 향한 집착이 서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한 대표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는 이미 그녀의 소나귀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다. 점심 이후 한 대표는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든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은밀하게 자신의 개인 이메일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암호화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모든 준비는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회사 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이상하게 변조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 듯 자료에 접속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분주하게 자료를 복구하고 있을 때 수연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다.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고쳐놨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아두었으니 사용하세요. 그녀는 마치 그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태도로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불편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이미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이 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그를 돕고 있었다. 한 대표는 그녀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지할 수도 없는 기묘한 상황에 빠졌다. 그녀가 그의 삶에 뿌리 내리며 점점 더 깊숙이 침투하는 동안 그는 점차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집에서 또다시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컴퓨터 화면에 메신저 창이 떠오르며 메시지가 들어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짧고 충격적이었다. 당신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순간적으로 컴퓨터에서 몸을 떼며 경악했다. 그 메시지는 알 수 없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메신저 창을 닫고 컴퓨터를 껐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그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방을 서성였고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번호였다. 한 대표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조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낯익은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전화는 끊어졌다. 그는 그 숨소리가 수연의 것임을 직감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제 그는 사무실이든 집이든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다음 날 한 대표는 사무실에서 수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었고 그녀가 준비한 서류들을 받아들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수연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한 대표는 완전히 무너져갔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수연의 시선과 통제 아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마치 그녀가 모든 일을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녀의 미소 속에 숨겨진 냉정한 시선이 그리고 그 시선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이제 한 대표는 자신의 회사와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일상이 수연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덫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